양궁에서 한국이 금메달 싹쓸이 하자 규정을 이리저리 바꾸다가 급기야 미국 회사가 한국에게 양궁용 활을 안 팔았던 일이 생각나네요. 그 결과 할 수 없이 활을 국산화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만들어 양궁용 활 시장마저 한국이 장악해버리는 사이다 결말이었는데 반도체도 그런 결말을 맞기를 바랍니다. 미국도 참 천박해졌다. 삥 뜯더니 이젠 막가파로 대놓고 뺏어가네. 미국에 크게 실망. 앞으론 우방 이런 거 없다. 삼성과 하이닉스는 인텔 그리고 마이크론을 완전하게 들여 밟아줍시다. 정부도 강력한 서포트를 해야 하는데 술의 진심이라 불안하네요. 무슨 이유로 네티즌들이 그렇게 반응하고 댓글을 달았을까요? 한번 같이 봅시다. 한국 반도체 산업을 고사시키려던 미국이 삼성의 대반격에 큰 충격을 받고 있어 화제입니다. 이는 외신에서도 크게 부각되며 바이든 정부의 진짜 의도까지 드러났다는 분석입니다. 미국마저 매우 놀라게 한 삼성의 폭탄 발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니케이 아시아는 미국이 한국 기업에 준 1년간의 수출 통제 면제 조치가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닌 중국 사업에 대한 경고라는 해석했습니다. 특히 외신들은 인텔이 낸드 사업을 SK하이닉스에 넘긴 후 나온 조치라는 점을 들어 미국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2015년 인텔은 6조 원을 들여 중국 다른 공장을 낸드 전용으로 전환했었고 그 후 2020년 매각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를 인수했던 곳은 SK하이닉스로 무려 90억 달러에 매입하는 계약을 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의 함한 인수 매입가였던 80억 달러보다도 많은 금액입니다. 하이닉스는 인텔 점유율 11%를 흡수해 총 23% 점유율로 일본 키옥시아를 뛰어넘어 단숨에 2위로 도약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중국 정부 또한 작년 말 SK하이닉스의 인텔랜드 사업부 인수를 최종 승인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올해 인수가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갑자기 수출 통제를 발표했던 것입니다. 한국 기업에는 수출 통제를 1년 유예한다고 통보했지만 이는 인텔랜드 사업이 SK하이닉스에 완전히 인수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행동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직 20억 달러 잔액과 인력 및 기술에 대한 인수인계가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1년 면제 대상에는 인텔이 하이닉스에 넘겼던 중국 다른 공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텔은 13일 자사 공식 트위터에 해당 내용을 직접 밝혔고 잘 떠넘겼다는 식의 안도감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인텔 CEO 또한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가 지정학적으로 불가피한 내용이라며 한국 기업이 포함된 수출 통제를 더욱 부추기는 발언을 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공장은 전체 낸드 플래시 생산량의 40%를 담당하고 있으며 SK하이닉스 우시 공장은 전체 디램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텔랜드 사업까지 인수한 상황에서 미국이 결정타를 먹인 것입니다. 1년 유예 또한 미국 업체들의 영향이 올까 선택했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행동은 미국의 또 다른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세계 3위 메모리 제조업체 마이크론을 키우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달리 중국 생산 비중이 높지 않다는 점을 노린 것이죠. 중국 시안에 테스트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제조 공장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10월 4일 마이크론이 미국 본토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고 선언했고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는 그로부터 3일도 걸리지 않아 발표된 내용입니다. 이는 양쯔 메모리와 MTC 등 중국 업체를 견제하겠다는 명목이지만 중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마저 좌지우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20년에 걸쳐 뉴욕에 1천억 달러, 142조 원을 투입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단계적으로 자사 생산량의 40%를 미국에서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마이크론 뉴욕주 부지는 미식 축구장 40개에 해당하는 넓이입니다. 워싱턴의 기업 관계자는 미국은 결코 한국 기업 좋아지라고 중국을 제재하지 않는다며 결국 중국을 핑계로 한국까지 견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이크론은 반도체 법에 따라 초기 투자금의 절반가량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한 축인 낸드 플래시에서 마이크론의 공세가 거센 상황에서 바이든 정부가 날개를 달아준 것입니다.
마이크론은 지난 7월 세계 최초로 232단 낸드 플래시 양산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곧바로 238단을 공개하면서 가까스로 재역전에 성공했지만 언제든 뒤집힐 정도로 박빙의 승부를 겨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은 10나노 5세대 디램 양산도 준비하고 있어 삼성과 SK 하이닉스를 둘 다 위협하는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최근 마이크론을 찾아 대규모 투자 계획에 대해 미국의 승리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마이크론은 미국의 연구개발센터를 두고 주로 일본과 대만, 싱가포르에 공장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국을 선택했던 이유는 지원금뿐 아니라 한국과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충분한 딜이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1990년대만 해도 전 세계 반도체 칩 제조에서 미국의 점유율은 37%였는데 이것은 12%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이에 인텔 파운드리가 마이크론 메모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상황입니다. 해당 회사 제품을 자국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구매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중국 시장에서 한국을 밀어내고 자신들이 팔겠다는 전략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미국은 삼성과 SK 하이닉스 등의 영업 기밀을 제출하라는 요구했습니다. 이에 핵심 정보가 인텔과 마이크론 등에 흘러갔을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일본과도 합심해 한국 업체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일본 반도체 업체 키옥시아의 도시바 메모리는 미국 웨스턴 디지털과 공동으로 총 10조 원 규모의 새 반도체 공장을 일본 북부에 건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낸드 생산량을 2배로 늘리고 162단까지 성능을 올리려는 중입니다. 1차로 2,700억 엔을 투자해 3차원 플래시 메모리를 양산할 계획인데 이 중 3분의 1인 980억 엔 정도는 일본 정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만들었던 반도체 기금 6천억 엔에서 지원금을 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키옥시아가 일본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메모리 반도체 1위 기업인 삼성전자에 대항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키옥시아 또한 중국 내 공장이 없어 미국 수출 통제 피해는 고스란히 한국만 입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론도 일본 히로시마에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로부터 최대 4,600억 원 정도를 지원받아 디램을 양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즉, 대다수가 1년에서 2년 사이에 공장이 지어지기에 한국에 대한 수출 통제도 이 시기에 맞춰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협공에도 삼성전자는 마이크론과 키옥시아에 정면 승부를 걸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치킨 게임에 돌입했다는 분석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삼성은 최근 열린 컨퍼런스 콜에서 인위적 감산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투자 계획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마이크론과 일본 키옥시아가 잇따라 감산 계획을 밝힌 것과도 대비되는 내용입니다. 미국 마이크론은 어려운 경제 환경으로 최근 디램과 낸드 플래시 감산을 공식화했습니다. 하반기 생산량을 줄이고 내년 설비 투자 규모를 올해 대비 30% 삭감하기로 한 것입니다. 3분기부터 232단 비중을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었으나 이번 감산으로 176단 낸드 생산이 줄을 이룰 것이란 분석입니다. 일본 키옥시아 또한 플래시 메모리 생산을 30% 줄인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내년부터 내놓기로 한 162단 생산 계획도 차질을 빚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결국 공장 건설은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산케이신문이 보조금 지급 등으로 공급 과잉 문제가 터져 결국 자국 기업에 어려움이 생겼다는 토로를 했을 정도입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라인을 멈추면 제품이 나오기까지 6개월이 걸리기에 한 번 감산을 진행하면 기회가 왔을 때 놓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국 과거 치킨 게임처럼 삼성의 승리가 다가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삼성전자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반도체 하락기 때 공격적으로 대응한 바 있습니다. 2007년 당시 약 7달러에 육박했던 디램 가격은 0.5달러까지 떨어졌고 2009년 독일의 디램 반도체 업체 키몬다가 파산했죠. 그 후 잠시 평화가 오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2010년 일본과 대만 기업들이 다시 설비 투자와 증산에 나서 2차전에 돌입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2012년 일본의 유일한 디램 업체 엘피다가 무너져 내렸죠. 일본 정부가 긴급하게 자금을 수혈해 회생시켰지만
2차 전쟁으로 무너진 것입니다. 현재 LP다는 디램 3위 업체 미국 마이크론에 인수돼 있습니다. 그 결과 삼성전자는 디램에서 42% 점유율로 1위에 올라섰으며 낸드에서도 33% 점유율로 1위를 하는 상황입니다. 기술을 토대로 원가 경쟁력에서 우위에 있다 보니 다른 업체들이 적자를 내도 흑자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가 승리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디램 반도체 이익률은 경쟁사 대비 5에서 10%포인트나 높은 상태입니다. 내년부터는 원가 절감 폭이 경쟁사 대비 3배 이상 확대돼 디램 마진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4분기 낸드 가격 급락으로 경쟁사는 적자를 선언할 가능성이 높지만 삼성전자는 반도체 외에도 모바일과 가전 등에서 수조 원대 수익을 내고 있어 치킨 게임이 벌어지면 삼성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태라는 분석입니다. 이에 대한 자신감으로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54조 원 투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설 투자액 48조 2천억 원 대비 12%나 많은 수준입니다. 삼성은 미국 내 발표에서도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초격차 기술력을 공언하며 구체적인 양산 시기와 공정 방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우선 1.4나노 카드를 꺼내들며 업계를 놀라게 했죠. 지난 6월 세계 최초로 3나노 공정 시대를 열며 기술 우위를 확보한 데 이어 TSMC를 따돌리고 2027년 1.4나노까지 개발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쟁사들이 4세대 디램을 생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최초로 5세대 10나노급 메모리를 양산하고 낸드 부분에서도 2030년까지 첨단을 쌓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미국이 더 매우 놀란 것은 2025년 차량용 메모리 1위 달성 부분입니다. 마이크론이 4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에 정면 승부를 걸었기 때문이죠. 삼성전자는 2015년 차량용 메모리 시장에 처음 진입한 이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시대에 접어들면 자동차 한 대에 탑재되는 반도체는 수천 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마이크론이 장악했던 시장을 빼앗겠다는 전략입니다. 미국의 뒤통수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확실한 경쟁력을 갖는 것입니다. 한국은 더욱 기술력을 높여 반도체 시장에서 지속 우위를 유지하길 바랍니다. 현재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의 현대차 제외와 관련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과 의회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보조금 목록에서 현대차를 제외한 것이 매우 잘못됐으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국 내 목소리와 관련해 한국을 속이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상원에서 현대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힌 직후 미국 국무부 장관이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목소리를 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내 자동차 업계가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 대신 한국에 투자를 늘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 주요 언론인 월스트리트 저널 WSJ 28일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문제로 한국에 반발을 샀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 IRA 한미 관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일단 WSJ는 지난 5월 바이든이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정의선 현대차 회장에게 건넨 절대 당신을 실망하게 하지 않겠다는 말을 소개했습니다. 당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바이든의 방한 당시 독대를 한 유일한 한국 기업인이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바이든 방한 기간에만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로보틱스와 도심 항공모빌리티 OEM,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SW, 인공지능 AI 등 모두 105억 달러 약 15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바이든의 약속은 공수표가 됐고 수많은 한국인이 미국에 실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WSJ은 IRA는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탓에 유럽연합EU과 일본산 자동차도 차별받게 됐지만 한국의 반발 여론이 가장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G7 정상회의부터 IRA 서명 직전까지 한국을 우선시한다는 미국의 태도에 한국 국민들이 일종의 배신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추진하는 칩에 참여키로 결정하는 등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지만 이에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WSJ는 한국이 올해 상반기에
전기차 배터리 업계를 중심으로 미국에 3만 5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미국에 가장 많은 일자리를 만든 국가라는 사실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RA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법이라면서 가장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준 한국을 제대로 배신했다는 것입니다. WSJ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협상 당시 미국 측 수석대표를 맡았던 웬디 커틀러 전 USTR 부대표의 비판적인 발언도 소개했습니다. 커틀러 전 부대표는 한국인이 화가 나고 실망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조지아주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소속 라파엘 원고 상원 의원은 IRA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관련 조항의 적용을 늦추는 법안을 상원에 제출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원고 의원의 수정 법안은 현대차 공장의 완공 시점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것입니다. 이 법안은 IRA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중 북미 내 전기차 최종 조립 관련 조건은 2026년까지, 배터리 관련 조건들도 최대 수년 뒤로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 의원은 조지아의 자동차 구매자들이 비용을 절약하고 우리 지역에서 사업하는 자동차 업체들의 번영을 돕는 데 집중하고 있다면서 현대차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의원은 IRA 표결 당시 찬성표를 던진 인물로 선거가 다가오자 말을 바꾼 것에 불과합니다. 현대차는 55억 달러, 7조 8,600억 원을 투자해 짓는 조지아 전기차 공장이 2025년 문을 열면 현지에서 8,100명을 고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향후 선거에서 자신의 재선이 불확실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중간 선거 이후나 IRA에 관해 논의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인플레이션 완화법 도입에 반대했던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의원들도 바이든 정부의 정책과 다른 방향을 앞세우는 원고 의원의 법안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결국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실제로 현대차와 기아 전기차 보조금 지급 재개로 이어지기 어려운 셈입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 반발해 바이든 정부 측에 한국의 입장을 꾸준히 전달하면서 세계무역기구 WTO에 미국을 공정무역 위반 혐의로 제소하는 등 여러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의 강력한 법안 시행 의지와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한다면 한국 정부의 입장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일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로 미국 내에서 나오는 반대 여론이 단순히 한국을 속이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한국산 전기차의 미국 내 차별을 담은 IRA 미국과 캐나다 국민들의 경제적 기회를 확장할 거라고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30일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무장관과 외무장관 회담을 가진 뒤 공동회견에서 양국 간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 간 경제협력의 한 방법을 IRA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IRA에 대해 북미에서 제조되는 전기 자동차와 배터리 부품과 같은 청정에너지 기술에 3,680억 달러 이상을 제공하는 법이라며 미국 역사상 가장 야심찬 기후변화 투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IRA는 우리 미국 캐나다의 경제적 결속을 심화하고 우리 국민의 경제적 기회를 확장할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이날 블링컨 장관의 발언은 최근 IRA를 개정하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IRA 고치려는 생각이 전혀 없으며 이를 전기차와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할 기회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블링컨 장관은 이날 캐나다 장관과의 회담에서 미국 정부의 지원금을 받으면 10년간 중국 공장에 첨단 시설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한 이른바 가드레일 조항을 담은 반도체 지원법도 거론했습니다. 그는 반도체 지원법은 북미 지역에서 반도체 공급 탄력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현재 한국과 대만 등에 의존하고 있는 반도체 공급망 구조를 바꾸겠다는 의도를 강하게 드러낸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현대차가 러시아 시장에 복귀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미국이 아닌 국내에 투자를 늘릴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현재 일본과 프랑스 완성차 업체들이 잇따라 러시아 사업 철수 방침을 밝히고 있는데, 이에 따라 현대차 그룹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완성차 업체들과 달리 현지 시장 점유율이 높은 데다 투자액도 상당히 크기 때문입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도요타는 9월 24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 생산을 완전히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도요타는 현지 법인을 매각하는 대신 임의 청산을 통해 모든 생산과 판매망을 철수할 예정입니다.